오늘 여기 한 커플이 결혼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해 보이는 이 여성은 사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我是来自开普敦星球的外星女生柴小七。 네, 그녀는 바로 외계인이었습니다. 2019년 우주선이 고장나서 지구에 불시착하게 된 소칠은 사고로 죽을 뻔한 박냉을 구하고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再爱一次，有你在的地方就是我的家。 드디어 마지막 결혼식만이 남은 상황. 还记得这颗蓝宝石吗？是你第一次救我的时候留下来的。 추억을 회상하며 의미 있는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까지 하던 도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성에서 소치를 소환한 거였죠. 不会吧？小七，小七， 결혼식 도중 생이별하게 된 두 사람. 小七！ 모성에 도착한 소칠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무슨 죄명인지 어떤 처벌이 내려야 될지 몰랐던 소칠은 그와의 기억을 급히 반지 속에 저장하는데요. 소칠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함부로 지구인과 사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按照开普敦法律，应该判以终身流放之罪。 추방 얘기가 나오던 이때 한 남성이 나서면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호르몬은 그들을 홀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박냉이 그 호르몬을 추출해서 더 강력한 호르몬소를 개발했다며 이는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말하죠. 때문에 소치를 이용해야 한다는 남자. 我认为可以利用7号是方冷妻子的身份，派他到地球窃取荷尔蒙素带回研究，这样才能从根本上解决问题。 결국 그들은 소칠에게서 박냉과의 예쁜 추억을 없애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키는데 清除记忆中 박냉은 호르몬소를 연구하는 나쁜 사람이라며 과거 본인을 괴롭히고 강제로 결혼까지 했다는 기억을 가지게 되는 소칠. 결국 조작된 기억으로 소칠은 절친과 함께 지구로 향하게 되는데 快速降临地球，准确的找到荷尔蒙素，然后狠狠的教训那个疯了一顿。 현실과 상상은 다릅니다. 가던 도중 우주선이 뭔가에 부딪히고 怎么回事？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둘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다행히 소칠이 떨어진 곳은 지구였는데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녀를 발견한 건 박냉이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옷까지 찢어져 주니 안기기가 더 쉬워졌어요. 你没事吧？ 일어나려던 소칠은 박냉의 잘생긴 외모와 호르몬 향에 정신을 못 차리겠나 봅니다. 그 뒤야 그녀는 처음 보는 남자의 가슴팍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해요. 这位小姐，请你自重， 호르몬 향은 외계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再让我闻一下。 请你自重。 결국 그 모습을 박냉의 비서도 목격하게 되는데 方总，你忙着呢。 소칠을 밀치고 일하러 들어가는 박냉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소칠인데요. 方总，他就是方冷。 와이프인 자신을 못 알아보는 박냉의 모습이 소칠은 의아합니다. 奇怪， 그 후 소칠은 박냉이 개발한 호르몬소를 찾기 위해 집에 몰래 찾아가는데 아까 자신을 못 알아본 건 둘째치고 집도 싹 다 비워져 있는 상황. 一点我的东西都没有。明白了，他假装不认识我，肯定是我准备离开的时候跟我一刀两断。哼，臭男人！ 그렇게 나쁜 놈 얼굴에 낙서 좀 해주고 열심히 호르몬소를 찾기 시작하는 소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는 중에 박냉도 집에 돌아오는데 方总，今天的发布会啊，整体上还是十分圆满的。 놀란 소칠은 일단 급하게 커튼 뒤로 숨고 물건을 치워보는데 그러나 이건 몰랐습니다. 그는 집에 오면 커튼부터 연다는 사실을요. 결국 박냉이 딴짓하는 동안 더 대담하게 방으로 가는 소칠. 그곳에서 보고 싶은 걸 보고 말았습니다. 참고 싶지만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또 보러 갑니다. 근데 저렇게 대놓고 보는데도 모르는 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즐길 거 다 즐긴 소칠은 박냉이 잠든 사이에 호르몬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찾는 그녀를 박냉은 잠결에 껴안고 맙니다. 결국 하루 종일 온방을 다 뒤졌던 소칠은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데 그렇게 둘이 함께 쿨잠을 청한 다음날 아침 心里刚好还有弹性。 박냉은 일어나자마자 기겁을 하는데요. 你谁呀你？你怎么进我家的？ 소칠이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倒是你啊，把我所有东西全部都扔出去，装作这里是一个单身公寓，装什么无辜，装什么神经，装什么失忆，居心叵测。走了。 너무 당당한 소칠의 모습에 자신이 정말 기억을 잃은 건가 싶어 비서한테 연락하는 박냉. 韩助理，帮我查一个叫柴小七的女人。
再帮我查一下我之前跟他的关系。 그가 이렇게 자신을 못 믿는 이유는 사실 박냉이 우천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가 온 후에는 최근 만났던 이성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시소치를 입력해보는데 없는 사람으로 뜨는 상황. 所以他应该不是因为您下雨天异性失忆症忘记的某位前女友了， 결국 소칠이 극성 팬일 거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肯定是粉丝。 한편 소칠은 자신이 잘못된 시공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2018 박냉과는 19년도에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18년도면 아직 박냉도 만나기 전. 现在是18年，怪不得他不认识我呢。我们俩这个时候压根没见过嘛！天哪！ 결국 모성의 교조 요청 연락을 취해보는데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什么情况？降落时的冲击力破坏了我的神经中枢。 2018년이면 박냉이 호르몬소를 개발하기도 전이라 어차피 임무도 수행 못하기에 둘은 낙담하는데 이때 친구의 눈에 희망이 보인 듯한데요. 地球男人的荷尔蒙，真的假的？ 소칠은 이 호르몬이 박냉 거라고 확신합니다. 疯了！我来到地球之后只接触过他。 발신기가 없어도 반지의 호르몬만 다 수집한다면 모성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희소식도 알게 되는 두 사람. 그렇게 만나는 남자들의 호르몬을 수집하기로 결심한 소칠은 看这里，看这里啊！ 매력 발산을 하며 남자의 호르몬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반응도 없을 뿐더러 반지의 호르몬이 수집되지도 않았어요. 这干嘛呀？ 보이는 남자마다 다 해보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욕만 먹습니다. 결국 소칠은 오로지 박냉 한 사람의 호르몬만 수집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박냉을 찾아가는데 疯了！ 보자마자 소칠은 그에게도 연습한 섹시 댄스를 하트를 날리며 뽐내보는데 박냉은 얼탱이가 없습니다. 你觉得你跳这种舞就能吸引得到我吗？ 박냉한테도 통하지 않는 건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为什么没有收集到荷尔蒙啊？ 이때 박냉을 향해 달려오는 차 한 대. 긴급한 순간 소칠은 시간을 멈추고 박냉을 구해냅니다. 안긴 박냉은 뭔가 심쿵한 듯한데 취향 저격에 성공한 소칠은 호르몬을 엄청나게 수집하게 되고 박냉의 호르몬만 수집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果然是你，可是我吃不住。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칠은 정신없이 냄새를 맡고 好的荷尔蒙， 그런 소칠이 박냉은 부담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안 통합니다. 你报啊！ 왜냐면 박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충격받은 박냉은 그녀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비서한테 연락합니다. 韩助理，把公司的保安全部给我换了。 한편 소칠은 박냉의 호르몬이 수집됐을 때의 공통점을 분석하는데 我记得他当时呼吸有些急促，耳朵微红，心跳声很强烈，呼吸频率上升着23次每分钟，体温上升着37度3，轻微出汗，2次情况基本一致。哦， 그 결과 그를 놀래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날 소칠의 작전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놀란 박냉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는데 原来是在 cosplay， 这太无聊了吧？ 그를 놀래키기엔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냉을 놀래키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 박냉을 놀래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힘이 빠지는데요. 吓人好累，我不干了，我不干了。 결국 방법을 바꿔서 소칠은 박냉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런 소칠이 박냉은 반갑지 않습니다. 你要跟踪我？我跟你说过多少次了，不要再出现在我面前。不是，你这样我就只能…… 싸늘한 박냉의 모습에 결국 소칠은 마지막 필살기를 쓰기로 다짐하는데 그건 바로 爱的。 맞으면 일시적으로 사랑에 빠진다는 소칠의 필살기. 꽃도 피고 팝콘도 튀는데 과연 박냉한테도 필살기가 통해서 그녀가 마음껏 호르몬을 수집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최근 위티비에서 방영 중인 외성여생 시수7 시즌2입니다. 시즌1에서는 외계인인 시수7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남주 박냉을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화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시즌 2에서는 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아있을 것 같은 두 사람한테 앞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 28부작으로 길진 않지만 아무래도 시즌 1을 안 보신 분들은 2라고 하니까 좀 시작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1을 안 보고 2부터 바로 보기 시작한 케이스라 처음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내용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초반에 여주분이 1대의 내용을 요약 설명해 주시고 결혼 후 완전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1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 1도 위티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즌제로 개최 제작이 되는 경우 주연 배우분들이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작품은 서지연님과 만붕님 다 그대로 가고 한두 분 더 추가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즌 1을 이미 시청하셨던 분들도 몰입감에 방해되는 요소 없이 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 1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에서 수치의 친구로 거북이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시즌 2에서는 이 거북이가 인간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주와의 케미도 보고 또 거북이 친구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도 보면서 더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업데이트가 된 화까지 다 본 결과 가볍고 편하게 보기 좋은 중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달달한 현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저격일 것 같은데요. 뻔하고 유치하지만 귀엽고 달달한 작품으로 혹시나 남주, 여주의 달달한 모습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오늘 예성여생 시즌 7 시즌 2편 소개해드리면서 드라마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보시거나 위티비로 바로 가셔서 보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